네, 이어서 페이지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별 연간 KPI, 즉 매출 달성률이 이렇게 보이고요. 호점별로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을 했는지가 볼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 정보로 얼마나 몇 월에 달성을 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점별, 연간, 월별 매출과 손익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손익은 이 탭에서, 매출은 다음 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점들은 마우스 올려보면 보이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나온 손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별 월별 FC 회원 가입 현황이 있는데요. 재등록, 신규, 구독 당월 정기 결제자, 당월 구독 가입자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각각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점별 월간 주차별 출석률과 통계, 그리고 출석률이 있고 클릭하면 주차별로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가 나오고 이 전체의 이 막대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호점별로 주차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래에서도 주차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회원 증감에 대해서도 주차별로 볼 수 있고 유효 회원 수에 대해서도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주차별로 호점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월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는 3월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고 2월, 뭐 3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표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도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이 깔때기 모양 필터를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월에 대해서 세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점별 월별 FC 회원 가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월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입력한 데이터가 있다면 자동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기도 연별이 있는데요. 2025년이 끝났다 하시면 2026년을 클릭을 해주셔야 2026년이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5년이 끝났다라고 하면 2026년을 클릭해야 다음 해에 데이터가 보여지는 점 양지해 주시면 됩니다. 지사 슬로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지우고 지사 슬로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우다가 이렇게 다 지워졌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Z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지사 슬로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지부 목표도 마찬가지로 목표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만약에 여러 개다 하면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어서 쓰실 수 있고 나는 좀 엔터를 쳤다. 그래서 줄 간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샵을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2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크게 나오고 좀 작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2개 하고 스페이스바 혹은 3개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고 지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식 작성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세팅하는 부분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점장, 팀장, 휴가, 지부장 캘린더 등록 신청해서 변경을 누르고 여기서도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팀장, 지점장님 이 페이지에서 여기 캘린더 등록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여기 캘린더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점장 페이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운영 페이지에서 지점장, 팀장 휴가 등록이 있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렐레 체크하고 이거를 입력을 하고 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부장 페이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 3개 클릭해서 속성 누르고 신청 항목을 누르면 휴가라고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보여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등록된 것들은 다 휴가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안 보여줘도 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 3개 눌러서 속성 들어가서 눈 표시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할 일 체크리스트인데요. 1일 반복 업무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내가 해야 할 목록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야 할 목록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3개가 혹시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점 3개 클릭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을 쭉 끌어서 맨 위로 해주세요. 순서는 역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를 가장 먼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있다 하시면 또 복제하셔가지고 맨 아래 이렇게 보여지시죠? 위에 있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위에 있죠. 그래서 5를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늘 이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자동으로 오늘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터 설정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일주일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혀 있죠.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 뜰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날짜로 날짜가 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루만 보고 싶다 혹은 한 달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 3개 클릭해서 여기 필터를 누르고 이번 주를 월 혹은 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보는 거고요. 주는 일주일, 월은 한 달을 볼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관련해서 나는 설정하고 싶은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할 일 히스토리 들어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할 일들 히스토리가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할 일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미리 만들어진 이 할 일들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래그 쭉 하셔서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간편하게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표들의 어드민 페이지가 바로 여기 아래 어드민 페이지로 있습니다. KPI 달성률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지우는 건데요. 연간 지정 관리에서 여기 X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간 목표 부분을 일단은 지워줍니다. 혹은 그 호점의 연간 목표에 맞게 입력을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똑같이 돼 있지만 혹시 한 호점이 뭐 좀 다르다 하면은 그 다른 것들을 반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일 매출 전체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 일일 매출들을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딜리트 하셔서 지워주시면 0으로 다시 리셋이 돼요. 그러면은 메인 페이지 들어가면 여기도 0으로 다 리셋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입력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일 매출 입력 눌러서 매출 입력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라고 하면 여기서 일일 매출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호점 또 2호점 또 입력하고 싶다 하시면 2호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날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일일 매출들 중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날짜가 여기서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요. 3호점도 일단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뭐 150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뜨고 메인 페이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월별 매출과 손익에서도 이 내용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 페이지를 다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틀은 2025년부터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뭐 매출, 매입 비용, 부가세 그리고 매출 이런 것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는 호점이 1호점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 1호점을 클릭하셔서 해당 호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는 뭐 12호점이다 하시면 얘 클릭하셔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호점까지 없는데요. 우린 4개만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점 클릭해서 페이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그룹이 다 삭제가 됩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 표에 들어가셔서 더 불러오기를 해보시면 이 전체를 일단 복사를 해줍니다. 전체를 복사를 하고 이때는 여기서 정렬을 좀 꺼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정렬을 한번 꺼볼게요. 정렬은 다 꺼주시고 필터가 먹혀져 있네요. 잠시만요. 필터를 보시면 제가 깜빡했는데 2027년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2027 클릭하면 2027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7까지 보이고 만약에 2028년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연도를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도를 하나만 해두고 얘들을 쭉 드래그를 해서 다시 여기서 바로 컨트롤 V, C, 컨트롤 V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새로 복사된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때 연도를 2028 해서 새로 생성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2025년만 지금 필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일 텐데요. 여기서 다시 2028 필터를 넣으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1 있는 거 보기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지워주셔야 하긴 합니다. 혹은 그냥 나는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월에 한 줄 한 줄 그냥 생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한 지부에 지점이 4개에서 많으면 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2028년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 일단 지워볼게요. 새 페이지를 만들고 월을 1월 그리고 1호점 그리고 1월 2호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 내용들을 자동으로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고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우측 아래에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바가 나와요. 이걸 끌어당기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참고해서 페이지를 새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제가 내용들 다 지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FC 회원 가입 현황도 여기서 매일매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입력하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슬래시 해서 버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볼게요. 아이콘도 대략적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그런 다음에 새 작업에 들어가 주시고요. 페이지 추가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란 게 있는데요. 점 3개를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켜고 지점별 월별 FC 회원 가입 현황이 있는데 이때 지점명을 여기 지부명을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렐레 지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름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나올 텐데 이때 뭐 1호점 그리고 날짜는 뭐 오늘 실행된 날짜겠죠. 하고 얘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2호점 똑같이 복제 3호점 똑같이 복제 4호점
번째 뭐 5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완료하면 얘를 새로 생성 누르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거꾸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를 역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역순으로. 그래서 1호점이 맨 아래에 있게 해주시고 2호점이 두 번째, 3호점이 세 번째, 그리고 4호점이 네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누르면 아래쪽에 순서대로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 뜬 게 보이실 겁니다. 날짜가 똑같아서 나중에 생성된 게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일단은 버튼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것만 양지를 좀 해주시면 되고 새로 생성 버튼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신규, 기간제 재등록, 구독 신규, 구독 재등록 이 누구 몇 명이었는지 호점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점별 월간 주차별 출석률과 통계 유효 회원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차별로 일단 제가 월별로는 일단 넣어놨는데요. 주차별로 추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호점, 그리고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있는데 이 퍼센티지는 뭐지라고 마우스 올려보면 출석률의 평균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출석률 평균이 보여지는 부분이고 맨 처음에 세팅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 호점이 나는 뭐 15점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수정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5호점은 혹시 없다 하시면 그냥 페이지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페이지들이 다 삭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들도 사실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 10호점 바뀌었죠. 그럼 지정면도 자동으로 10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여기 X 부분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건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싹 지워줍니다. 드래그하고 딜리트, 드래그하고 딜리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있는데 마찬가지로 2월이 있을 때 2월을 입력을 하고 얘를 점 6개 클릭하고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차 넣어주시면 되고 또 얘를 복제를 해서 여기 3주차 넣어주시면 되고 또 얘를 복제를 해서 4주차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호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유효 회원수, 전주 대비 증감수, 출석률 이렇게 출석수 이렇게 입력하시면 출석률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전체표는 여기서 볼 수 있으시고요. 제가 아마 또 다른 연도 넣어놨을 텐데 2027년까지 또 넣어놨습니다. 그 이후의 숫자들 날짜들도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추가해 주시면 만년을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용을 지워서 없어진 거고요. 앱시 회원 수도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요 앞에 있는 게 난 처음부터 쓰고 싶다 하시면 전체를 드래그해서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부장, 지점장 소통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지부장 공지를 할 게 있다 하시면 여기서 공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공지를 써주시면 되고 공지를 쓰신 후에 반드시 제가 이 양식 작성기가 있는데 뒤에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점 6개 클릭해서 복제를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복제하셔서 새로운 공지를 만드셔도 좋고 양식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지점장들에게 공유를 할 때는 여기 멤버만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다 게스트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야 되고 해주셔야 지점장님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양식 공유 방법은 양식 공유 누르고 나온 링크를 뭐 카톡이나 이런 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제출을 하면 여기 응답들이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일반 공지사항이다 하시면 내용을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했을 때 날짜가 혹시 오늘이다 라고 하면 여기 자동으로 new, 일주일 내에 있는 것들은 new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공지했던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new라고 뜨게 되고, 내용들은 그냥 써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슬래시 누르고 양식 제목, 예를 들어 땡땡에 관한 취합 이렇게 하고, 맨 첫 번째 질문은 제목입니다. 제목이라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호점이나 아니면 뭐 지점장 명을 써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식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거. 옵션에 대해서 뭐 예, 아니요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예, 아니요 할 수 있고, 삭제하고 싶은 옵션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첨부 파일도 플러스 눌러서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파일과 미디어 눌러서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크기 제한은 10메가이고 파일 제한은 10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링크 요거 변경을 반드시 공개로 하신 다음에 링크 공유를 복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부 주간회의도 주간회의를 하실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참석자 입력하시면 되고, 회의 날짜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의 날짜는 생성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클릭해서 회의 날짜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공유 페이지, 두 지부장님과 지점장님들이 공유하는 페이지, 회원 클레임 현황인데요.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클레임 발생했다 하시면 얘를 새 페이지 만들어서 누르고 클릭하면 넣어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세한 내용들은 하단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부장님이나 지점장님, 아마 지점장님들이 여기서 입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점장님 안내 가이드 영상에서도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클레임 뭐 A라고 해볼게요. 처리를 하고 있다 하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처리 상태도 여기서 수정을 하면 여기서도 자동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보수 요청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 때 새로 이렇게 만들면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점장님들이 동영상이나 사진 첨부할 거 있다 하시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아래 박스 클릭해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또 상세 내용 설명해 주시고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가볍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서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한 가지 좀 혼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부장 공지 자료 취합이 있고 여기 안에 공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양식을 제가 여기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들면 사실 응답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지점장님도. 근데 응답을 다 같이 봐도 되는 상황이고 취합만 그냥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취합은 하고 싶은데 지점장들이랑 결과를 공유하고 싶진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지를 만들어 줍니다. 양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양식 공유 누르면 폼 링크 복사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소통 페이지에서 입력을 여기 드래그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인베드 하면 이게 이렇게 그 입력할 수 있는 폼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되면 여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결과는 보여지지 않고 지점장님들이 제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결과는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지하는 페이지 그리고 결과를 취합하는 페이지 구분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지명은 여기서 쓰는 공지명과 이 안에서 쓰는 공지명을 동일하게 통일을 해주시면 헷갈리진 않겠죠. 이어서 지점장 페이지가 있는데요. 지점장님들을 다 만든 다음에 공유를 해주시는데 반드시 전체 권한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점장님들께서도 그 아까 양식에서 그 권한을 변경을 하려면 응답자들 권한을 변경을 하려면 전체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지부장님들께서 이 아까 전에 전체 권한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권한이 수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사장님 또는 관리자님께 권한을 전체 권한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점장님들도 초대할 때 공유를 해서 지점장님을 넣고 그 다음에 전체 허용을 초대를 해주시면 되고 초대를 하실 때는 일단 제가 삭제를 할게요. 이게 상위 페이지에서 초대가 돼서 일단 다른 분을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를 하면 전체 허용하고 초대가 뜨는데 이때 이 게스트 1명을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뜨는데 반드시 건너뛰기 해주세요. 멤버로 업그레이드하면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건너뛰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거를 할게요. 그래서 각각 지점장님께 이것을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 각각 채워 넣는 것들은 또 지점장님 가이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눌러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채워진 부분도 있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관할 지점 프로모션 금액 산정 로직도 앞에서 있었던 페이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걸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점명 A 지점 하고 사용평 저 잘 모르겠지만 100명 적정 회원수 한 1000명 현재 회원수 800명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긴급 정책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율 10% 초과 미달 그리고 900이라고 하면 과밀 단계 1500명이라고 하면 과밀 2단계 1100명이라고 하면 1050명을 할까요? 과밀 1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 발동 사유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특이사항들도 적어주시고 판매 단가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단계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 프로젝트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지사장 그리고 지부장 공유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OKR의 안건을 등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안건을 예를 들어서 G 프로젝트 산정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렐레 그리고 등재 날짜 하고 제출하게 되면 이 공유받는 페이지 아마도 여러분들 사이드바에 있을 거예요. 사이드바 페이지에 안건이 이렇게 G 프로젝트 산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회의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페이지도 거래처를 입력을 이렇게 쭈쭈쭉 해주시면 되고 청결검사 체크리스트도 입력을 하면 열기를 하면 안에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수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새로 만들기 옆에 드롭다운 이거 집중을 좀 해주세요. 드롭다운 누르고 점 3개를 클릭하셔야 돼요. 요거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점 3개 클릭하고 편집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습니다가 떠야 돼요. 그리고 체크 항목 여러분들 수정하고 싶다 하면 수정 이렇게 제가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빈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바뀌진 않아요. 새로 생긴 거에서 아래 수정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 지점 그리고 청결 상태 요소별 점검
점검일, 미흡했다면 미흡 사진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 고문 일지가 있는데요. 이걸 열면 6하호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최종 결 내역까지 확인할 것 이런 내용 가이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점별로 어떤 내용들을 고문을 했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대점만 있는데 난 다른 지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하면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작성 날짜 넣어주시고 특이사항 넣어주시고 긴급 조치 여부 넣어주시고 관련해서 첨부 자료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전체 페이지로 보시면 되고 전 페이지로 가고 싶으시면 점색에 클릭해서 지부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 이 업무 보고서는 지사장님께서 받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하면 클릭하고 열기를 하면 내용을 채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채워주시고 누군지도 여기 넣어주시고 그리고 관할 지점이 어딘지도 관할 지점이 어딘지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유를 누르고 게시를 누르고 게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템플릿 복제를 반드시 꺼주세요. 꺼주시고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날짜를 넣고 그리고 링크를 제출하면 지 사장님께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 사장님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점 클레임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사장 지부장님 공유 페이지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여기는 바로가기 페이지는 지사장님과 다른 지부장님들과 공유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설 보수 요청서도 마찬가지로 지사장님과 공유하는 페이지, 지사장님과 다른 지부장님들과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표로도 볼 수 있고 보도로 볼 수 있고 클릭했을 때 내용들을 첨부를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상권 분석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지사장님과 공유하는 페이지. 제가 클레임과 시설 보수는 지점장님들과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거 살짝 착각했네요. 지점장님들과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점장님들 페이지에도 있으니까요. 지점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점장님 공유하는 가이드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상권 분석 보고서가 이제 지사장님과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지사장님과 지부장님들과 공유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갤러리 눌렀을 때 입력되는 클릭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대표 사진이 보여지고요. 유동 인구 및 접근성, 경쟁력, 차별점, 총평 그 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넣어주시면 상권 분석했던 보고서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표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세일 전략 기획실은 아직 내용이 비워져 있고 지부 우수사원 성과 경쟁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한번 양식을 이렇게 주는데 양식 공유가 각 지점장님 페이지에 지사장님 페이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지점장님 페이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지점 이름을 넣고 그리고 평가월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월을 넣고 그 다음에 제출할 성과 경쟁표 노션 링크를 여러분들이 1일 보고서 제출하듯이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등 성과자 이름을 제출하면 여기에 입력이 되는데요. 일단 지점장님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점장님 페이지 일단 A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팀장 성과 처음엔 뭐가 많아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부 우수사원 경쟁 기록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게 되고 우수사원 평가서라고 각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똑같이 게시를 해서 요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점장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점 그리고 평가월이 언제였는지 예를 들어서 5월 평가다 하면 5월 1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6월이면 6월 1일 이렇게 입력하고 링크 제출하고 1등이 뭐 누구다 하고 제출을 하면 이제 지점장님 페이지에서 지부장님 페이지에서 이렇게 응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남역점대로 강남역점대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월별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부장님도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면 링크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1등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팀장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설문 링크 보내는 법, 뭐 설문 확인하는 법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꼭 여기서 보내는 방식은 일단 지점장님들 페이지에도 요 월간 팀장 성과 기록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혹시 안 해준다 그러면은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양식 공유해서 요 링크 폼을 약간 카톡으로 바로 쏴주시면 바로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문 확인하는 방법도 여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과 응답 탭에 들어가서 일단 제가 결과 응답 탭에 들어가서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왔다. 이거는 예시예요. 아마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달성, 미달성 여부 이건 자동으로 채워질 건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일단 넣고 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총점이 몇 점인지 이렇게 뜨게 돼요. 지점명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아마 요게 없는 상태로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 없는 상태로. 그러면 지금 25년 이게 6월이다 하면 유평가 이렇게 넣어서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가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가서가 들어올 때 구분 없음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부장님들께서 넣어 주시면 각각 평가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별로도 렐레면 렐레끼리도 볼 수 있고 사람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월별로도 볼 수 있고 사람별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자동으로 점수가 합산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정렬을 클릭하셔서 총점이 있습니다. 총점에서 내림차순 해주시면 또 모두에게 저장 클릭하시면 총점별로 내림차순이 돼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이동이 없지만 사람이 많을 때 내림차순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면 지부장 페이지를 보는 것들 그리고 수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습니다.